안녕하세요, 마리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사전 문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문제 한 문제 정리해 볼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4점짜리 첫 문제죠. 간단하게 원순열을 정리해 보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명 또는 n개의 서로 다른 것들을 원형 탁자에다가 한번 배열을 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n명을 그냥 일단 한번 쪼르륵 다 앉혀보세요. 그러면 n 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고,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앉는 것이나 a, b, c, d 앉는 것이나, 자,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 얘가 오른쪽으로 돌아갔잖아요 하지만 내가 a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우나 같은 경우가 돼버리죠. 이런 경우가 총 4명이니까 4개의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원순열이라는 것은 뭐 n명이 앉았으면 n개의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n-1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죠.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럼 원순열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뭐라 그랬냐면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 8명의 학생이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하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8명 중에 일단 A, B 빠져야겠죠. 그죠? 그럼 6명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A, B 여기 일단 앉히고 나머지 3명은 여기에 앉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6명 남은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앉히면 되겠지. 일단 앉히기 전에 뽑읍시다. 그러면 6명 중에 3명을 뽑겠다.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5명은 준비가 됐어요. 그렇죠? A, B를 포함해서 총 5명이 준비가 됐는데 얘네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 앉힐 건데 A, B가 이웃하게끔 앉혀달라. 그럼 우리 이웃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생각을 해서 4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 그러면 똑같은 경우 4개 나올 테니까 4로 나눠주는데 이때 A, B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만약에 3명이었다면 3명이 줄 서는 방법의 수, 2명이니까 2명이 줄 서는 방법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6C3이라는 거는 3, 2, 1, 6, 5, 4, 20일 거고요. 얘는 2 팩토리얼이니까 2잖아요. 2가 되면서 4 팩토리얼은 24예요. 2로 나눠주면 12. 그럼 동시에 일어나니까 12 곱하기 20, 240이 되겠네요. 자, 15번을 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y는 x를 좀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봐라 얘기해보고 싶어요. y는 x라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몇 도예요?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라는 거야. 사실 문제에서 y는 x가 주어졌다. 그리고 뭐 넓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이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다라는 걸 가지고 힌트를 삼아서 풀면 비교적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y는 x는 모든 점이 x좌표와 y좌표가 같기 때문에 a좌표를 뭐 알파, 알파, b좌표를 베타, 베타라고 두고선 문제를 푸셔도 사실 무관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도형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도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라는 것, 즉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45도라는 걸 어떻게 이용해 볼 거냐면 간단한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45도라고 한다면 그 직각삼각형 각 변들의 길이의 b가 1대1 대 루트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놓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를 봤더니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AB의 길이가 6 루트 1이래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 길이가 6 루트 1이래요.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 BD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봅시다. 또 B에서 여기까지. 그럼 이 초록색 삼각형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죠. 얘가 45도가 돼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얘가 6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6이라는 것. 얘도 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CD의 길이는 나왔어요. 여기가 6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죠. 자, 그 다음은 ABCD의 넓이가 30이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먼저 첫 번째 초록색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노란색이 돼버렸네요. 얘는 66에 36에 얘는 18이라는 넓이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넓이가 총 30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12가 될 거다라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고, 밑변의 길이가 6이래요. 그러면 높이는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즉 A점의 좌표가 나와버리죠. A점의 좌표가 2,2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B점의 좌표는 당연히 B는 2만큼 6만큼 쭉 8이잖아요. Y좌표가 8이기 때문에 X좌표도 당연히 8이 될 겁니다. 그럼 2,2랑 8,8을 지나는 Y는 2의 AX 플러스 B라는 거니까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2의 2A승 플러스 B승, 얘가 2가 돼야 된다. 2A 플러스 B는 1이더라. 또 2에 8이 들어가면 8A 플러스 B가 8이니까요.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죠. 즉 8A 플러스 B가 3이어야 한다. 자, 정리해 볼게요. 2A 플러스 B는 1이고 8A 플러스 B는 3이니까요. 빼주면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3분의 1이 되죠. A가 3분의 1이니까 넣어보시고 정리해보시면 3분의 2 되면서 B도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때 뭘 구해달래요? A 플러스 B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보셔야 될 건 y는 루트 3x를 지나는구나. 또 P1의 좌표가 1,0이구나. 자, AN을 구할 건데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구할 건지를 다 정리를 해줬어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의 좌표, 요 좌표를 AN,0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뭐 P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AN 플러스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AN 플러스 1이 되고 이 길이는 AN이 될 겁니다. 그죠? 당연히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에다가 누굴 더하는 거? 요만큼 짜투리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OPN, QN과 얘네들이 닮음이므로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로 좀 돌아가 볼 거예요. 직각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릴게요. 왜 직각이겠어요? 여기에 직각도 있고 직각이 있으니까 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전체 길이를 C, 여기 짜투리 X, 요 짜투리 Y, 여기를 H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5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피타고라스죠.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X제곱 더하기 H제곱은 A제곱이다, 이런 것들도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번 얘는 뭐냐면, 자, A제곱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A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이 빗변 C죠? C에다가 누굴 곱하면? X를 곱하면, 가까운 X를 곱하면 A제곱이 나온다라는 거. 세 번째, 그럼 B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B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마찬가지 C에다가 이번에 가까운 거 Y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 아마 중학교 때 또 마지막 H제곱은 X 곱하기 Y가 되는데 중학교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얘는 뭘 이용하냐? 닮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볼게요. 2번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보면은 요 직각삼각형 보이세요? 요 직각삼각형을 떼볼게요. 떼서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럼 여긴 직각이 되면서 여기가 x, h, a가 돼버리죠. 그러면 a 대 x는 물론 여기 요 각을 동글뱅이라고 하면 요 각이 여기 동글뱅이가 되면서 얘는 AA 닮음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대 X는 C 대 A가 된다. 즉 A제곱은 CX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닮음을 이용해서 나온 공식이구나 해서 2, 3, 4번 정도를 암기를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얘는 이제 넓이를 이용하는 건데 일명 소공식이라고 하죠.
왜 소공식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자, A 곱하기 B는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뭐예요? 소네, 소. 그래서 소공식이에요. 그러면 CH와도 같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린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OPN 그 다음에 PN, QN, PN, QN 얘 제곱이 돼버리겠죠. 내항의 곱 해버리면 얘 제곱은 누구와 같다? 얘하고 얘네들의 곱과 같더라. 자, 그럼 어쨌든 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QN이라는 거는 얘가 AN, 0이었기 때문에 얘의 좌표는 AN, 여기에 AN이 들어가잖아요. 즉 루트 3AN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PN, QN의 제곱이 될 겁니다. 즉 3AN은 이해가시나요? 요 길이가 3 루트 3AN이니까 제곱이 되면 3AN은 자, OPN이 얼마예요? AN. 자, PN 플러스 1은 모르니까 PN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결국 PN 플러스 1은 얼마? 3이겠다. 약분돼서 가에는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자, PN 플러스 1이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요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 돼버리죠. 얘가 뭐예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이었어요. 즉 이게 뭐냐면 AN이라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이 얘는 뭘 알려주고 있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것. 얘를 귀납으로 정리를 해보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뭐 P의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하죠. P보단 D가 어울리겠네요. 자, 그때 이 D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이 AN이라는 것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과 또 처음에 우리 정리했죠. P1의 좌표를 1,0이라고 정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A1은 1이다 라는 것, A1은 1이다, 첫째 항이 1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AN이라는 일반항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첫째 항이 1이고 그죠?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즉 AN은 3n-2가 될 것이다. 이렇게 등차 수열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 OPN 플러스 1 QN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PN 플러스 1 QN이라는 삼각형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좀 지울까요? 자,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초록색으로 보면 이 삼각형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AN 플러스 1이란 말이야. AN이 3n-in데 AN 플러스 1은 그러면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어보면 3n 플러스 3 빼기 2니까 3n 플러스 1이 돼버리겠죠? 즉, 요 길이는 3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해야겠죠? PN, QN인데 우리 AN이 3n-2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쵸? 그거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QN의 좌표는 3n-2, 넣어 보시면 3 곱하기 3, 9n-6의 루트 씌운가. 그쵸? 그러니까 높이는 얘가 되겠네요. 그럼 볼까요? 자, 높이 나왔죠. 그죠? 높이니까 얘 밑변 써라 라는 거니까 밑변은 얼마였어요? 3n 플러스 1이었네요. 자, 그럼 가나에 알맞는 수를, 가에 알맞은 수를 3, 나에 알맞은 식을 3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갖다가 넣어보시면 3 플러스 8 들어가면 24 플러스 1이니까 25인가요? 답은 5번에 있네요. 자, 17번은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봅시다. 로그의 성질 중에 첫 번째로는 로그 a의 n분의 m, 얘는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이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로그 a의 m승, b의 n승이 있다. 그러면 n분의 n으로 앞으로 빠지고 로그 a의 b가 된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주어졌고 가로 길이를 얘가 a라는 각이다라고 한다면 로그 2의 x라고 보겠다. 세로 길이를 로그 4의 x분의 16이라고 보겠다. 이 소린 겁니다. 그러면 sx, 즉 넓이라는 것은 이 로그 먼저 2분의 1 먼저 곱할게요.
2분의 1 2 로그 2의 x 거기에다가 로그 4의 x분의 16을 곱하는 건데 없어지면서 정리만 하시면 끝나죠. 여기에다가 자, 얘 정리되면은 로그 4의 16이에요. 4의 제곱이죠. 거기에 빼기 로그 자 2의 제곱의 x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2의 x에다가 곱하기 얘는 2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1 로그 2의 x가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 돼버리겠네요. 우리 어떻게 해요? 얘를 치환하죠. p로 치환을 해볼게요. 이때 p는 로그 2의 x가 훑고 가는 y 값들을 모두 갖는 거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모든 실수인 p가 마이너스 2분의 1 p제곱 플러스 2p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자 묶어보면 p제곱 마이너스 4p가 돼버리면서 플러스 4 필요하죠. 마이너스 4 되면 얘랑 곱해져서 플러스 2가 되면서 나가니까 얘는 p-2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넓이라는 것은 p가 2일 때 최대값 2를 갖습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p라는 게 뭐였어요? 로그 2의 x야. 그게 2라는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x값은 4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4일 때 2라는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니까 둘이 합쳐주면 6이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28번을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접선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접선이라는 건 결국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과 그래프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은 y에서 y1 뺀 것, 기울기에다가 x에서 x1 뺀 것, 즉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x1, y1이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2차 함수 fx는요 표준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때 x는 p가 뭐가 되는 것이냐 대칭 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라는 것은 최고차의 계수가 a라고 했고 대칭축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f'x는 2a의 x-1이고 걔한테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다라고 했을 때 gx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x제곱 gx는 4x제곱 플러스 5라고 정리를 해보면 얘보다 밑에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치? 이 함수가. 근데 4x제곱 플러스 5라는 것은 여기가 5라고 친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여기에 1이라고 치면 이 1,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절대값 2a인 이 직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붙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서 최대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한텐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밑부분이 고스란히 위로 그냥 이렇게 올라와 버리죠. 이런 식으로 조금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그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얘보다 위에 있게 돼 버린단 말이야. 지금 이 4x제곱 플러스 5라는 이 그래프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얘는 지금 이 4x제곱 플러스 5라는 이 그래프의 위쪽으로 우리가 생기게 돼 버리니까 이때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요? 1,0을 지나면서 2번엔 이쪽으로 붙여볼게요. 최대한 이쪽으로 딱 붙여봤더니 어때? 얘 절대값 딱 씌워가지고 이 밑둥이 부분 올려 이렇게 올려보면 어때요? 이번엔 간섭 없이 항상 이 까만색 4x제곱 플러스 5보다 밑에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럼 이때에 결국 접선을 구하라는 거고 문제가 바뀌죠. 1,0을 지나고 y는 4x제곱 플러스 5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니까 이 접점을 p, 4p 제곱 플러스 5라고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p, 4p 제곱 플러스 5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기울기라는 것은 f'p니까요. 8p와 같을 테고 세 번째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예요?
y에서 4p제곱 플러스 5 빼주시고 그게 8p에 자 x-p와 같을 것이다. 자 근데 얘가 어떤 점을 지났죠? 1,0을 지났죠. 그러면 마이너스 4p제곱 마이너스 5는 8p 마이너스 8p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다 넘어오면 4p제곱 마이너스 8p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2, 1호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면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분의 5 둘 중에 하나 나온다 라고 했는데 p가 어디 있어요? 이사분면에 있죠.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네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디다 넣어? 기울기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보면 결국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8p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돼버리네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근데 이제 2a의 x-1 전체 절대값이라는 거는 절대값 2a에다가 절대값 x-1을 곱한 것과 같거든요. 근데 얘는 절대값 x-를 지금 1보다 작은 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빠지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a 절대값에 x-1이다. 지금 난 이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기울기는 마이너스 절대값 2a가 될 것이고 그게 마이너스 4란 얘기니까 절대값 2a가 4,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했으니 답은 2가 되겠다. 자, 19번 문제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거래요. 두 개를 꺼내서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서 또 두 개를 또 꺼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뽑았을 때 A1, A2, 두 번째 뽑았을 때 B1, B2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랬을 때 A와 B의 범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은 아니었으면 어쨌든 겹쳐 있기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볼 거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A1에서부터 A2까지예요. 그죠? 부등식으로 보면 B라는 집합은 B1에서 B2까지겠네요. 둘의 교집합이 없기를 바라면 결국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아니면 반대로 B1, B2가 여기 있고 A1, A2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걸 뽑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그냥 이 중에서 4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볼 거예요. 그러면 총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겠죠. 즉 6시입니다. 6개 중에 4개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1, 3, 5, 6을 선택했어.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경우에서는 야 A1 너 이거 가져. A2 니 이거 가져. B1, B2 이렇게 가져.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결국은 뭐냐면 6개 중에 그냥 4장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작은 순서대로 만약에 이 경우에서는 B1이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니까 6C2가 결국 2번 나온다 이 소리가 되는 거겠죠. 총 6C2는 15거든요. 총 30개의 경우의 수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둘의 교집합이 없을 때가 30개라는 거야.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2개 뽑잖아. 그치? 먼저 첫 번째 시행에서 2개씩 뽑을 거 아니야. 또 두 번째 시행에서 이제 그 뽑았던 숫자들 다시 넣어가지고 6개 중에 2개 넣을 거란 말이야. 결국 전체는 6C 곱하기 6C 15의 제곱이니까 그냥 15 곱하기 15라고 씁시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요. 그럼 확률은 결국 A 교집합 B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15분의 30이니까 얼마? 15분의 2네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교집합이 없을 확률은 15분의 13이 되겠다. 굉장히 쉽죠? 자, 20번 봐봅시다. fx 더하기 gx가 x제곱 플러스 3x고 fx 곱하기 gx가 자, 이거라고 했을 때 fx는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라겠대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얘랑 얘랑 더해보세요. 얘가 나오죠. 근데 그게 얘가 fx고 얘가 gx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함수를 좀 봐달라라는 거예요. x-1이라는 함수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 두 가지를 한번 갖다가 놔보자. 왜 뭐가 fx고 뭐가 gx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두 개를 그려보려고 보니까 얘네들이 만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x제곱 플러스 1이
3x-1이다. 연립을 해보는 거죠. 3x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가 되면서 x는 1에서 x는 2에서 만나네요. 그죠? 그걸 토대로 그려봅시다. 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좀 과장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하나는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거기에서 기울기가 3이니까요. 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때 요 만나게 되는 이 점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거예요. 그림 대충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fx는 이 gx보다 항상 큰 쪽이래. 어쨌든 fx, gx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항상 큰 쪽에 있어야만 fx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큰 쪽, 위쪽에 있는 걸 한번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요 1 되기 전까지는 이 곡선이 위에 있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서는 누가? 얘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2부터는 얘가 위에 있게 됐네요. 이 곡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fx가 되는 거야.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0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해 달라고 해요. 0부터 2까지 적분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표면적을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뭐 간단하게 사다리꼴의 넓이 하나하고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 하나하고 0부터 1까지 정적분의 값을 우리가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구해 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누구 갖다가 요 그래프가 누구예요?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거 dx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자 사다리꼴의 넓이 보니까 1 들어가면요. 얘는 2예요. 그죠? 1,2입니다. 1 여기다 넣어보시면 되겠죠. 어디야? 뭐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얘한테 넣든 넣어보시면 1,2라는 거 알 수 있고 요 좌표는 2,5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2 넣고 5 넣고 자 그럼 여기 길이는 2가 되네요. 그림 다시 그려보면 사다리꼴이 있고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는 5가 되고 요 길이는 1이니까요. 밑변 더하기 윗변 7에다가 높이 나누기 2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에다가 0하고 1 들어가는 거니까요. 3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7 6분의 얼마니? 3분의 4니까요. 6분의 8 플러스 21 6분의 29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3번에 있네요. 자,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데 A3의 값과 A6의 값을 줬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나형에서는 21번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AN하고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 2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난 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두 가지로 나뉜대요. AN하고 AN 플러스 1이 한 번은 뒤에 게 커. 그러니까 차례로 커진 거야. 커졌을 때는 얘한테 2배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더하겠대. 근데 만약에 전항이 더 컸다면 그냥 더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일단 대충 그 내용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A1은 A라고 써볼게요. A2가 있고요. 그 다음 2, A4, A5, 자 A6, 19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때 A하고 A2의 관계가요. 지금 이런 관계다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A3, 즉 2라는 이 값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배한 A1에다가 A2를 더한 값과 같더라. 그러면 A2는 2에서 2A를 뺀 값과 같을 텐데 자 여기서 첫 번째 2-2A 즉 A2라는 이 값은 누구보다 A보다는 크거나 같더래요. 즉 2 이 마이너스가 아니지 넘어간다라고 치면은 3A는 누구보다 2보다 A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잘 따라와 보세요. A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아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비교해야 되냐면 결국 A2하고 2의 관계를 또 봐야겠죠. 왜? A4를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A2가 더 클 수도 있고 2가 더 클 수도 있는데 A2는 2 빼기 2A예요. 그거랑
2랑 한번 관계를 봐보자.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a 값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 얘가 만약에 a가 음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2보다는 살짝 큰 값이 나와버리겠죠. 이해가세요? 즉 a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a가 0이 된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 0이라고 해도 2가 돼버리는 거니까 결국 이 첫 번째 관계란 얘기인 거야.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아진다면 3분의 2까지 들어가 보면은 3분의 2가 나와버리죠. 3분의 6에서 3분의 4를 빼는 거니까 결국 얘가 더 크게 된단 말이야. 즉 오른쪽 수가 더 크게 2가 더 크게 돼버리는 거니까 A의 값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럼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계죠. 그죠? 2가 더 큰 경우가 돼버리는 아니 A가 0보다 더 크다라는 거니까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냥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4-2a가 될 거예요. 뭐가? A4가. 이해가셨나요? 또 0부터 3분의 2까지일 때는 이번엔 얘가 더 큰 거잖아. 오른쪽이 더 큰 거란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된다? 앞에 거 2배 해야겠죠. 4 빼기 4a에다가 2 더하는 거니까 얼마? 6 빼기 4a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하는데 나도 헷갈려.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도 좀 차근차근 한번 해보려고 노력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뭐 어찌됐건 이제 다 끝났죠. 이번에는 2랑 자 이번엔 2랑 자, 두 가지죠. 4-2a일 때를 또 비교할 거고 2랑 6-4a일 때를 또 비교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서 a5를 한번 알아낼 겁니다. 차근차근 갈게요. 자, 2랑 4-2a를 딱 보려고 했는데 a는 아무리 커도 3분의 2야. 그지? a가 만약에 0보다 작아 버린다면 얘는 얼마겠어요? a가 0보다 작아 버리면 얘는 뭐 4보다 더 큰 수가 돼 버리니까 당연히 2보다는 크겠죠. 그죠? a의 제일 큰 값이 3분의 2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봐봐. 3분의 2 제일 큰 값 넣어봤더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빼보겠다는 거야. 그래봐야 3분의 4밖에 안 빠져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보다는 큰 수일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얘도 마찬가지. 3분의 2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8이 빠지는 거야. 3분의 18에서. 그럼 3분의 10이 나오겠죠. 아무리 제일 큰 수를 뺐더라도 얘는 그게 2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A5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A5는 오른쪽 게 더 크니까 요 경우인 거잖아. 얘한테 2배해서 8 빼기 얼마? 2A가 되겠다. 둘을 더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한테 2배해서 10 빼기 4A가 되겠다라는 거죠. A5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나온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A4는 4-2A였고 A4가 A5는 8-2A였대요. 또 A4가 6-4A였을 때 A5는 10-4A래요. 잘 생각해봐. A4랑 이제 A5랑 비교해서 19라는 값을 얻어낼 건데 4-2A랑 8-2A 비교를 해봤더니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같은 값이 빠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이 더 클 거예요. 오른쪽이 더 클 때는 앞에 거 2배에서 더해준다 그랬어요. 얘한테 2배에서 더해주면 8-4a에다가 8-2a 더한 게 19더라. 또 얘는 12-8a에다가 10-4a 더한 게 19더라. 정리해보면 16-6a가 19니까요. 마이너스 6a는 넘어가면 3,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한다. 하나 나왔죠. 또 얘는요. 22-12a가 19니까요. 넘어가면은 12a는 얼마? 3인가요? a는 4분의 1이더라. 두 값이 나왔어요. 자,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애초에 우리가 설정했던 a는 3분의 2보단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얘네들은 그 범위 안에 들어오네요. 얘네들은 답이죠. 일단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도 가보셔야 됩니다. 어렵죠? 두 번째는 A가 있고 A2, 2, A3, A5, 19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관계를 보겠다라는 거고 이때는 어떻게 되기로 했냐면 왼쪽이 더 크다면 얘랑 그냥 더해서 그 값이 2입니다. 즉
A2랑 더한 게 2고요. A2는 2 빼기 A인데 이번에 A2는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야? A보다 작아야겠죠. 넘어가면 2A는 2보다 A는 1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A2랑 2랑 A4의 관계를 좀 봅시다. A2라는 거는 2 빼기 A잖아요. 그거랑 2랑 A4의 관계를 볼 건데 2 빼기 A라는 건 A가 1보다 큰 수가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1보다 큰 수가 들어가니까 2보다는 작아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2보다는 작아지게 될 거야. 근데 A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이제 더 큰 수가 된 거니까, 그치? 오른쪽이 더 큰 수니까 얘한테 2배 해가지고 둘이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4-2A 플러스 2가 A4가 되겠죠. A4는 6-2A가 되겠네요. 어우, 헷갈려. 자, A4가 이제 6-2A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6-2A랑, 그쵸? 2랑, 얘 먼저 써야겠네요. 2랑 6-2A랑의 관계를 가지고 A5를 구해봐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A는 1보다 큰 수예요. 그러면 1부터 쭉쭉쭉쭉 들어가다가 보니까 뭐 1부터는 안 들어가겠지만 1이랑 근사한 뭐 1.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2보단 크고 있어요. 근데 A가 2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2랑 같아져 버리죠? 그럼 2를 넘어가는 순간 이번엔 얘가 더 커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야겠죠. A라는 이 숫자가 1보단 크지만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2랑 6-2A는 누가 더? 얘가 더 크거나 아니면 같을 것이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니까 그때 A5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5는 앞에 거 2배 해서 4에다가 얘 더한 10-2A더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A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아예 그냥 2보다도 커버린 거야. 2보다 커버리면은 어떻게 돼 버립니까? 이번에는 그냥 2랑 6-2A가 누가 더 커버려요? 2보다 커버리면 뭐 2.5 정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가 더 커버리겠죠? 그러니까 얘 때는 A5는 그냥 더하겠네요. 8-2A.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A5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A4랑 A5랑 비교를 할 거예요. A4는 지금 얼마냐면 6-2A랑 10-2A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6-2A랑 8-2A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19가 될 거래요.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 얘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한테 2배 해줘야 돼. 12-4A랑 10-2A 더한 게 19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22-6A는 19니까요. 넘어오면요. 6A는 3이래요. A는 2분의 1이 나오네요. 또 하나 여기에서는 얘 2배 해줘야 되겠죠? 12-4A 8-2A가 19가 되는 거니까 20-6A가 19라서요. 넘어가면은 A는 6분의 1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A는 애초에 1보단 커야 되는데 2분의 1과 6분의 1이 나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값은 위에서 했던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1 합쳐보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6번은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우리 얘는 3차 방정식, 즉 3차 함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3차 함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죠. 3개의 근을 가질 때는 뭐 이런 식으로 3개의 실근을 갖던가 아니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의 중근을 갖게 되는 것 아니면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던 이런 식으로 가던 삼중근을 갖던 아니면 삼중근이 아니라 그냥 근을 갖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경우를 봐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가만히 그래프 보니까 극대값이 0이란 말이야. 극소값이 0이에요. 그죠? 극대가 0, 극소가 0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서로 다른 실근을 두 개를 갖겠다. 3차 함수가 그 말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면 됩니다. 이 소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fx를 뭐라고 보겠다? 얘로 보겠다. 정리를 해주시고 f'x를 구합니다. 3x제곱 2x-8 인수분해가 되죠. 1, 3, 2, 4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시면 결국 x-2 3x 플러스 4가 되면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2에서 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대충 개형만 좀 그려보시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일 것이고 어디에서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극대 2에서 극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넣어보면은요, fx에다가 넣어보면 마이너스 27분의 64가 되죠. 마이너스, 자, 3분의 4니까 9분의 16 플러스 3분의 32 플러스 k야. 걔랑 자, 극소값도 한번 넣어봅시다. 8 빼기 4 마이너스 16 플러스 k 곱하면 0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얘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만 k 마이너스 20이잖아요. 마이너스 12가 0이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k는 12더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얘는 아마 음수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계산해 보시면.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여기에선 아마 k는 마이너스 모시기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선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12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27번은 평균 구할 수 있니? 또 분산도 구해볼 수 있겠니? 이런 문제인데 우리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은 자, 각각의 변수들과 그 확률들을 다 곱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시그마 다 더합니다. 그죠? 시그마 x라는 변수하고 확률이라는 걸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겠다. 이걸 평균이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x제곱의 평균에서 누굴 뺀다? 얘는 용어만 정리할게요.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 ax 플러스 b 변수가 좀 변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가 튀어나오고 평균에다가 b를 더한다라는 거. 또 하나 분산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얘는 뒤에 있는 꼬랑지는 떼버리고 그냥 a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주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1이었던 게 11이 됐고 2였던 게 21, 3이었던 게 31, 4였던 게 41이 됐어. 아, y는 x에다가 10 곱한 다음에 플러스 1한 것과 같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10을 곱한 다음에 1 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y라는 변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내가 구하려는 게 2의 y예요. 그죠? 플러스 v의 y를 구해달라. 그 말은 2의 10x 플러스 1 v의 10x 플러스 1 구해달라. 이 소리인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얘는 12의 x 플러스 1 더해주고 얘는 100의 vx 구해달라라는 말과 같겠네요. 자, 평균은 얼마라고 주어졌나요? 얘는 2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21이죠. 더하기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100이라는 숫자의 평균에다가 x제곱의 평균이죠. x제곱의 평균에다가 누구를 빼요? m이라고 쓸게요. 얘는 m과 같은 거니까 m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그럼 21 더하기 100에다가 자, 평균 x제곱의 평균은 5라고 주어져 있죠. 5에서 평균의 제곱은 얼마예요? 2니까 4가 되겠네요. 답은 얼마? 121이 되겠죠. 쉽죠? 자,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해달라. 자, 함수의 증가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뭘 보고 얘기를 하나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정리할 것은 뭐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그 전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는 감소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0하고 1이라는 구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는 적어도 이 도함수가 0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g'x를 좀 한번 구해 볼게요. g'x를 딱 도함수를 구하려고 봤더니만 얘는 뭔 소리예요? 얘가 이제 적분되기 전에 함수가 미분되기 전에 함수가 ft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적분되면 라지 ft가 되면서 거기에 0하고 x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fx 마이너스 f0일 거예요. 얘를 한번 미분한 거니까 얘는 사라질 것이고 얘 미분되면 fx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f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니까 도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근데 0에서부터 1까지 증가하도록 해달라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0하고 1 사이를 잘라볼게요. 여기가 0이라고 칩시다. 1은 여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일 거야. 그죠? 이런 위로 볼록한 이 함수가 이 0하고 1 요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 경계 안에서는 항상 0보다 크기를 원하죠. 뭐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개형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완전 제곱으로 좀 만들어 봅시다. x제곱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a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니까요. 얘 축은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정리했죠? 마이너스 2에 있네요. 그죠? 자, 이건 좀 지워주시고 마이너스 2에다가 축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녹색으로 마이너스 2만 이쯤에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가 이 빨간 경계 안에서는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x축 위에. 그러려면 초록색 그림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얘의 최소값인 얘 x가 1일 때 이 최소값이 얼마?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이 그래프는 항상 이 범위 안에서는 0보다 위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이 값에다가 g'1을 넣었을 때, 그쵸? 1을 넣었을 때 그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얘는 0하고 1 사이에서 증가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더라. 1 넣어보면 끝나죠.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 3은 9 플러스 a 플러스 4가 0보다 크길 원해요. a는 마이너스 5니까 5보다 크길 원하죠. a의 최소값 구하라죠. 최소값은 5가 되겠다. 자, 29번은 흰 공 4개랑 검은 공 6개를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거라는데, 이때 이 A, B, C는 구분이 있죠. A라는 상자가 있고 B라는 상자, C라는 상자가 다 구분이 있는 거예요. 다 서로 다른 상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생각을 먼저 흰 공 4개를 좀 나눠 봅니다. 4개를 아직 넣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4개 몰빵해주고 빵개 넣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3개 하나 떼서 얘 주고 빵개 넣는 경우, 2개, 2개짜리, 빵개짜리, 2개, 1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뭐 어떤 똑같은 봉지에다가 일단 넣어 놓는 거예요. 상자에 넣기 전에 흰 공 4개만 똑같은 봉지에다가, 한 봉지에는 4개, 빵개 이렇게 넣겠다라는 거지. 얘네들을 A, B, C한테 뿌려줄 거예요.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3팩토리얼이죠. 그죠? 야, 똑바로 서봐. 제일 먼저 4 주고, 하나 비어있는 거 주고, 비어있는 거 주고. 근데 같은 경우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셔야겠죠. 이해 가셨나요?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3팩인데 이번에는 같은 경우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A한테도 갈 수 있고 B한테도 갈 수 있고 C한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가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3팩으로 나눠줄 건데 같은 거 2개 있고, 3팩으로 나눠줄 건데 같은 거 2개 있어요. 자, 그러면 흰 공 분배는 끝났습니다. 여기를 이제는 A 라인이라고 볼게요. 여기가 이제 A가 이제 이만큼 가져갔고 B가 이만큼 가져간 거야. 자, 근데 보니까 같은 공이 뭐라 그랬어요?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B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얘 첫 번째를 보면 2개 넣어주고 2개 넣어줘야겠죠. 그럼 남은 거 몇 개 남나요? 공 6개 중에 2개가 남는데, 그 나머지 2개는 그냥 A, B, C 아무데나 그냥 찔러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제 더 이상 맞출 거는 없으니까.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3개 버튼 2번만 누르면 되는 거죠. 3, H, 2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여기에는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엔 2개가 더 필요하네요. 총 3개 빠졌잖아. 이번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 된 거야. 3H, 3. 자, 여기에는 2개만 더 들어가면 되네요. 그죠? 2개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가 4가 됐겠죠. 3H, 4.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 두고 하나 주고 4개 남은 거니까 3H, 4 다 각각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곱해봅시다. 얘는 3팩 나누기 2팩이니까요. 3이에요. 3 곱하기 얘는 4H2잖아요. 즉 밑에다 할까요? 3 곱하기 4H 4C2죠. 3, 6에 18. 자, 얘는 3팩이니까 6 곱하기 3H3은 5C3과 같으니까 60이 되겠죠. 얘는 10이니까요. 자, 얘는요. 3 곱하기 6C2네요. 15니까 45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3 곱하기 6C2 45 총 90 150 168이 답이 되겠다. 자, 대망의 3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함을 한번 보여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fx가 절대값이 쓰여져 있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할 조건.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그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야 돼요. 또 f'a도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fx가 만약에 예를 들어 두 가지의 형태를 좀 한번 살펴볼 건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고 하나는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지나간대. 자, 이 점을 둘 다 a라고 하고요. 요 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요때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f'a가 0은 아닙니다 라는 걸 가정해 볼게요. 자, 얘네들을 한번 접어 올려 봅시다.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린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뾰족해져 버리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접어서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얘를 우리가 이제 좀 접선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A라는 점에서 빨간 그래프였을 때의 접선은 이렇게 생길 거예요. 만약에 얘가 접어서 올라갔을 때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 절대값 함수 초록색 함수에서의 요 좌미분 계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즉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어때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서로 달라버리니까 미분 불가능해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미분 계수를 봐도 좌미분 계수를 봐도 항상 0이 나온다라는 거야. 결국은 절대값 fx가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점에서의 근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FA가 0이야. 0은 0인데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어야만 해.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X축에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하게 다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군을 갖는다. 몇 중군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중군을 갖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 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역시 x 알파라는 뭐 어떤 인수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러니까 짝수차의 인수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f가 a 마이너스 x가 들어간 이 형태, 얘를 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또 뭘까요? f의 a 마이너스 x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먼저 fx를 선생님이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뭐 x는 a더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으니 여기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지나는 한 점 그냥 x, y라고 둘 거고 얘가 대칭 이동된 요 점은 얼마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x하고 x 프라임의 그 중점이 x는 a가 되는 거니까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이 a가 된다. 즉 x 프라임이라는 건 결국 2a 마이너스 x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관계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식이 y는 fx이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얘네들 또 위치 바꿔서 x는 2a 마이너스 x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얘가 갖다가 들어가면 결국 y는 f의 2a-x 프라임이라는 게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이 함수식을 뜻하게 되는 거겠죠. 뭐 얘도 어차피 같은 좌표 평면에 xy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니까 얘의 관계식은
f에 2a-x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a일 때의 얘 함수식이 2a-x가 됐어. 근데 우리가 얻어내고 싶은 건 a-x란 말이야. 그치? 그 말은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대칭축이, 얘는 대칭축이라기보다는 얘는 그냥 멀쩡했던 fx가 어디에 대한 대칭이다? 2a에 대한 대칭, 2a였을 때는 a에 대한 대칭이었어요. 그러면 a였을 때는 2분의 a에 대한 x는 2분의 a에 대한 대칭인 함수, 대칭인 형태일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뭐 이런 일련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 30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30번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근이 1이랑 3이야. 그치?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뭐 쓰던 안 쓰던 최고 차항의 개수 뭔지 모르죠? x-1, x-3, 그 다음에 x-q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극값을 얘기하는데 극값이 하나만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에 1이랑 자 1을 사이에 두고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극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대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근이 얘네들은 뭐 이렇게 그려지면 또 안 돼요. 왜냐면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1에서도 극값을 가지면 안 돼. 결국은 그림은 이렇게 우리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고, 아니면 뭐 p가 이제 음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냥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3일 거예요. 1보다 큰 수니까. 아, q는 어디 있어야 돼? q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f의 a-x예요. 그럼 대칭 이동하고 뭐 어쨌든 뭐 a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함수는 자 fx도 3개의 근을 가질 테니 a-x도 당연히 얘도 3개의 근을 가질 거야. 근데 절대값 f, 절대값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을 중근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 내가 f의 a-x라는 이 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얘는 p의 자 a-x-1, a-x-3, a-x-q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얘 근들을 한번 구해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로 뽑아내 보면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뽑아내 보면은 결국 앞에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x 빼기 a 플러스 1, x 빼기 a 플러스 3, x 빼기 a 플러스 q고, 자, 얘네들이 근은 x는 a 플러스가 아니지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자 a 마이너스 q인데, 자, 잘 생각해봐. 같은 a 값에서 누가 제일 커요? 지금 3이 제일 크고 1일 그 다음에 q야. 그러면 제일 크게 많이 빠지는 게 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제일 작겠네요. a-3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은 덜 빠지는 거 a-1, 제일 적게 빠지는 거 a-q가 제일 크겠네요. 그러면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fx랑 그러니까 이 두 함수를 내가 곱할 거란 말이야. 총 6차식이 나올 건데 얘네들은 아까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x-알파의 제곱의 형태로 근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지? 접어 올렸을 때 스무스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곧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냐면 제일 작은 q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얘가 1, 그 다음 얘가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우리 a-x, f의 a-x라는 것은 2분의 a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잖아. 2분의 a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fx하고 f의 a-x가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2분의 a여야 한다. 대칭축이 여기여야 한다라는 거니까 a는 2라는 것도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개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30번 같은 걸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저런 뭐 조금 복잡한 개념이나 좀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 같은 것도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A-1이라는 거니까 A는 2가 된다라는 것이고, 뭐 자연스럽게 A가 2니까 Q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네요. 그럼 나왔죠. 자, fx의 값이 나와버렸으니까
자, 미분 가능할 때 A에 대해서 A가 이제 2가 돼 버렸잖아요. 문제 풀어 보면은 F0 곱하기 F의 8 또 G에다가 8 넣어 달라 이 소린 거니까요. F0 한번 넣어 볼게요. 0 들어가 보면은 fx를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fx는 뭐 p의 값은 아직 몰라요. 자, 근데 x-1에 x-3에 자, q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f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이니까 3p가 되겠죠. f0은 3p고 자, f에다가 8 넣어볼게요. 8 넣어보면은 7, 5, 9인가요? 9, 7, 5p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에다가 8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gx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야? gx는 절대값에 p 있고 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에다가 이제 8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자 얘는 3p에다가 9, 7, 5, p 써주시고 위에는 9제곱, 7제곱, 5제곱에 자 p제곱이 되겠죠.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의미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p제곱이죠. 그죠? p제곱 없어지면서 9, 7로 하나씩 딱 깔리면 3이면서 7호 35 곱하기 3, 10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뭐 gx에서 이제 얘 p하고 p가 곱해진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 좀 급하게 풀긴 했는데 fx랑 f의 a-x랑 곱해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지만 뭐 다 제곱되어 있으니까 절대값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더라.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총 2점짜리, 3점짜리 그리고 4점짜리까지 모든 문항에 대한 풀이를 다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숙지하셔가지고 수능장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감사합니다.